네, 2020년 9월 고1 9월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죠. 고1 9월 모의고사 해설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문제는 다 풀어봤겠죠? 풀어봤을 테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난이도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막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했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했다 정도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잘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8월 31일에 있는 모의고사 적응연합평가를 잘 볼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푸는 거니까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모의고사 해설도 올리고 앞으로 좀 계획이 다른 뭐 컨텐츠들도 좀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볼 생각이에요. 일단 이 모의고사 해설부터 잘 되면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제 학습 외의 것들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제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1번에서 3번까지의 문제죠. 이거 화법 문제죠. 화법. 보니까 이거 강연이죠. 강연의 대본이에요.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날씨에 관련된 강연을 했죠. 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날씨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 다른 어떤 기록을 통해서 현대에도 뭐 시사점이 있다. 이런 걸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강연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항상 강조가 되는 게 매체예요. 매체 자료를 방송 이제 발표 보조 자료죠. 보조 자료를 사용해서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매체 활용. 세 번의 장면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냈죠. 이것만 잘 파악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5번이었죠. 중심 화제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강연 마무리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승정원 일기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중심 화제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려서 비유적 표현, 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없었고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이것도 없었고요. 청중의 질문에 답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 인용했다 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것까지 쉬웠죠? 2번 보세요.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해서 발표 자료에 세 장면을 표시를 해놓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시를 했어요. 1번 보세요. 승정원 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역의 전체적인 구성이 아니죠. 기역은 뭐였습니까? 이 날씨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아니고 날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이 상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역에 날씨가 기록된 부분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면서 뭘 보여주는 화면이겠어요. 당연히 승정원 일기에 날씨가 기록된 부분을 제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날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2번이 정답이었고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승정원 일기의 강우 기록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현대, 니은에서 현대가 나옵니까? 틀렸죠. 디귿의 현대가 나오죠. 디귿 화면에 현대와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어딨습니까? 비교하는 부분 디귿에 나오고 니은은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료가 나와야겠죠. 3번 틀렸고 4번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강우량과 현재의 강우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디귿의 강우량 등급표 틀렸죠. 니은의 강우량 등급표가 나오죠. 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서 니은에 제시된 발표 자료에 나오겠죠. 4번도 틀렸고 5번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디귿의 승정원 일기의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뭐 여기까지는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죠.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거 틀렸죠. 기록이 무슨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과거에 그런 데이터가 있고 현재에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이 현재 날씨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없죠.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3점짜리 문제였는데 굉장히 쉬운데 3점짜리여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3번 봅시다. 보기는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찾는 겁니다. 학생 1이 승정원 일기는 방대한 양인데 뭐 이걸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보기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학생 1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 보관되어 있을까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겠어, 검색을 해야겠어 찾았죠. 적절합니다. 2번 보세요. 학생 2는 강연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상기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2번 맞고. 3번 학생 3은 강연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고 있군. 아쉬운 점. 기후뿐만 아니라 왕명의 출력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으면 흥미로웠을 것 같아. 여기 좀 아쉬운 부분 떠올리고 있죠? 맞죠?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자, 학생 1은 무슨 배경 지식을 떠올렸습니까? 네. 얼마 전 번역 작업에 AI가 투입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 이게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 네, 그리고 학생 3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또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맞죠. 정답이 5번입니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누가 제기하고 있습니까? 일부를 언급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 2죠. 학생 2가 얘기하고 있죠. 어디 보세요 한번. 네, 학생 2는 이 조선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승정원 일기일 뿐일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강연 내용 일부를 언급한다 이런 건 없죠, 사실. 그래서 학생 2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이제 아닌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 3도 언급하면서 의문 제기하는 부분 없으니까 정답이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4번에서 7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복합 질문이었어요. 화법하고 가는 화법이었고 나는 장문이었죠. 두 가지를 물어보는 복합 질문이 나왔습니다. 간에서 이제 동아리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토의, 저기 화법 유형이 토입니다. 이 가의 화법 유형은 토이 나와 써있죠. 여기 토의가 제시됐고 나에서는 기사문이 나왔죠. 기사문. 그래서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기 이기공기 청정기 제작을 마을 축제에서 체험 활동으로 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쓴 내용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A의 담화의 4번 보세요. A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2번이죠. 2번.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공기정화 비교 실험 기억나? 화학 필터보다 미세먼지 감소율에서 높았다. 이게 이제 바로 경험이죠. 경험을 제시해서 새로운 의견. 이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의견 제시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다른 것도 왜 틀렸나 볼까요? 학생 1은 전체 순서를 얘기한 적 없죠. 3번 학생 2는 문제점 언급 안 했습니다. 학생 4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서 확인 안 했습니다. 5번도 예상되는 결과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 안 했던 것들을 제시했고 2번만 맞는 내용이죠. 2번만. 네.
자, 5번 보세요. 다음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올해 동아리가 참여하는 마을 축제 주제. 네, 주제 뭐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여기 써있죠? 학생이 말하는 거. 주제죠. 이게 마을 축제 주제죠. 그리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공기정화 비교 실험의 결과. 이것도 나오지. 학생 3이 말했던 미세먼지 감소율이 더 높았다. 이끼 청정기가 더 높았다는 부분이 나왔죠. 네, 그리고 3번 체험 부스에서 만들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과정. 체험 부스에서 공기청정기를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활동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배경도 나오죠. 배경. 요즘 대기후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실험했던 것을 토대로 부스를 운영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 계획 배경 나오죠. 학생 2가 얘기했던. 5번 올해 땡땡 동아리가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캠페인 부스는 과거에 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학생 3이 얘기했죠. 학생 3이 여기에서 캠페인 의미 있지만 작년 축제 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 3번입니다. 6번 보세요. 비를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를 고려했을 때 비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현수막에 넣을 정보인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지식 나눔을 포함하자. 활동 취지가 지식 나눔이니까 지식 나눔이란 내용을 포함하고 체험 내용 포함하고 그리고 대구의 방법 쓰자. 이 세 가지죠. 1, 2, 3.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정답이 5번이죠. 대구의 표현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이게 대구죠. 그죠? 대구법이 뭡니까? 여러분 문학 시간에 배우죠. 이거 대구법은 간단한 표현법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두 번 반복. 이게 이제 대구죠. 지식을 나눌수록 마을은 건강해집니다. 이거 지식 나눔에 대한 얘기죠. 지식 나눔 나왔고 땡땡 동아리 지식 나눔 체험 부스에서 이끼 공기청정기 만들고 이끼 공기청정기 만든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체험 내용 세 가지 다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7번 보세요. 다음은 나에 대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나가 기사문이죠. 기사문. 기사문에 대한 글쓰기 계획인데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정답이 이제 5번이죠. 목적도 드러났고 표제 말과 함께 나눠요. 지식을. 그죠? 그리고 부제에 활동 내용이 드러나게 작성해야겠군. 이끼 공기청정기를 체험 부스로 운영했다. 나왔고 전문에서도 요약해서 다 작성해야겠군. 전문에서 요약해서 작성돼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 현장 관찰하기 위해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의 인터뷰 제시해야겠다. 동아리 회장의 인터뷰 내용. 그죠? 마을 주민 김땡땡 씨의 인터뷰 이론. 이 인터뷰 내용 나왔죠? 5번 없죠?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까?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 없죠. 하나도.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이제 넘어갑시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8번에서 10번 문제. 이건 장문 문제죠? 그냥 장문 문제. 네. 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이냐면 장문 과제가 학생의 프로젝트 자금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문 작성. 건의문 우리 설득하는 글이죠. 설득하는 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런 걸 작성하는 상황인데 예상 독자는 학생회 임원들.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에요. 먼저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히자. 건의하게 된 상황.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설명하고 자금 조성 과정을 제시하고 어려움 언급하고 장점 설명하자. 이 5가지를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5가지가 다 반영되진 않았죠. 8번 문제가 그 문제죠.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학생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상황은 네, 앞부분에 이제 상황이 나오죠. A가 여기 있고 개념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죠.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후원금 받아서 자금 마련하는 거 말합니다. 나와 있죠. 개념 설명 나왔고 자금 조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프로젝트의 성격, 펀딩 목표 금액 뭐 이런 거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통해 모금한 후 달성되면 공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C죠. 자금하는 과정이고 어려움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D예요. 장점은 뒤에 부분 나오죠. 끝까지 이게 장점. 그래서 뭐 활용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D가 반영 안 됐습니다. 이제 9번 봅시다.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지금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이 또 이제 수집을 한 거지 자료들을. 왜냐면 여러 근거를 들면 설득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통계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게 3점짜리 문제네요. 가는 신문기사고, 난 설문자료고, 다는 전문가 인터뷰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가와 나의 일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구한다. 이게 개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의 일 보세요. 나의 일. 만족한 이유. 크라우드 펀딩 참여에 만족한 이유. 보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지금 기부한 사람들, 내가 크라우드 펀딩 뭐 어떤 주제를 보고 돈을 뭐 10,000원이라든지 뭐 5,000원, 1,000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뭐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입니다. 10번 보세요.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이제 이건 좀 쉬웠죠. 4번입니다. 4번 볼까요? 리을인데 이 리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크라우드 펀딩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이긴 하죠. 우리 전체적인 이 문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장점 또 말했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서술 방식보다 장점 나열이다 이거예요. 장점 나열. 여러분 나열이면 접속어를 뭘 써야 돼요? 그리고 뭐 또한 등등 이런 걸 써야죠. 여러분 뭐 그러나 쓰면 됩니까? 나열인데 장점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은 그리고 또한 등등을 써야지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틀렸어요. 정답이 4번 틀렸죠. 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작문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왔죠. 문법 5문제. 항상 이 패턴이죠. 화법 작문, 복합 지문, 작문, 문법, 그리고 비문학 문학 섞여서 좀 나오죠. 문법을 보도록 합시다. 11번에서 12번 문제 지문이 쭉 나왔네. 비음화에 대한 뭐 예시 나오고, 그리고 설명, 비음화 설명 나오고, 거센 소리 되기 설명 나오고, 모음 탈락 설명 나오고, 그리고 이건 이제 명칭이 안 나왔는데,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명칭은, 네, 끝이 아니라, 다 나왔네. 끝소리 규칙.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의문 변동성 4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설명이 나오고요. 문제 봅시다. 11번 보세요.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한 자료이다. A, B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개수가 달라졌는가? 달라졌는가? 달라지는 것들 뭐 있어요? 달라지는 거. 달라짐. 유형. 네, 첨가. 탈락. 축약. 세 가지죠. 안 달라짐. 같음. 의문 개수 같음. 뭐 있습니까? 교체죠, 교체. 그래서 예인 것들은 이건 뭐가 됩니까? 우리 이거 헷갈리니까 예로 할까요? 그냥 예. 어떻게 네, 예, 아니요.
이래서. 그래서 두 의문 중 하나가 탈락하였는가 했을 때 탈락했으면은 얘인데 탈락이 적용됐으면 얘고 A에 들어간 건 탈락 빼고 그죠? 아니오니까 첨가나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첨가 축약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박 뭡니까? 교체죠. 교체. 다시 쓸까요? 탈락이 아니고 첨가 축약이죠. 네. 이 교체입니다. 이거 쌍기역이 기억되는 거 교체예요. 예를 들어서 박 해가지고 네. 이거 교체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쌍기역이 기억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거 가끔씩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쌍기역 기억이 두 개니까 하나 됐으니까 하나 탈락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에요.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야. 이거 그냥 두 개가 아니고 이거 하나의 의문이야. 의문 하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체고 2번 노타 이거는 축약이죠. 거센 소리 내기. 그죠? 3번도 축약. 4번 모음 탈락. 그죠? 탈락. 탈락이죠. 5번 아가 탈락됐죠. 이거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하죠.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니네요. A의 첨가나 축약이 뭡니까? 4번은 5번도 아니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네. 아니요 보세요. B가 뭔지 알아야겠죠. 한 의문이 다른 의문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었는가. 이런 걸 이제 동화라고 하죠. 동화. 그래서 B는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했으니까 동화. 지워볼게요.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동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또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그렇죠. 동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뭐라도 닮아지면은 동화라고 해요. 같을 동, 같아졌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비음화 같은 게 동화지. 비음화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비음화 같은 게 동화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국민 이렇게 발음하죠.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된 상황이죠. 근데 왜 교체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인접해가지고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미음이 뭐예요? 좋은 방법이 비음입니다. 좋은 방법. 기억은 파열음이죠. 그죠? 파열음 기억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이응의 좋은 방법은 뭡니까? 비음이죠. 미음은 또 비음이지 당연히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파열음이 비음이 됐네. 뭐 때문에? 이 비음 때문에 닮아졌잖아. 결과적으로 이응이 돼가지고 이런 게 이제 동화예요. 동화. 그럼 동화가 아닌 교체는 뭐가 있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지? 음절 예를 들어서 꽃 했어. 발음 어떻게 돼요? 꽃 디귿으로 바뀌었죠. 치읓이. 이런 거 이제 닮아져서 바뀐 게 아니죠. 전혀 뭐랑 닮아졌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교체. 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가 된 교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섯 같은 경우는 동화가 아니죠. 2번 틀렸네. 3번이네. 정답 3번. 식물은 비음하잖아. 동화지. 비음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였네요. 12번 보세요. 윗줄 친 단어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뭡니까?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 의문 변동 현상이 이제 차례대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일어난 거. 부피지. 이거는 이제 거센 소리 내기 하나. 그지? 써볼까요? 거센 소리 내기 하나 일어나고. 2번은 작년. 이거 비음화 하나 일어나죠. 비음화. 않고. 이것도 거센 소리. 거센만 씁시다. 장미꽃. 이거는 음끝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성는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성는. 쌍기역이 뭐가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성는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성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음끝 쌍기역이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이 안 되니까 기역으로 바뀌고, 기역이 니은을 만나서 이응이 됐죠. 이거 비음화, 그죠? 비음화. 비음과 인접되어 있을 때 파열음이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다 해서 비음하죠. 두 가지 일어났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네, 13번입니다. 맞춤법 규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맞춤법 16항.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아, 오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예를 들어서 마가, 우리가 어간이 막이잖아. 아로 끝났죠. 모음이 아죠. 그럴 경우에 어미가 아가 붙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먹에 붙여봐. 먹아라고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먹어라고 하죠. 이렇게 어간에 있는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닌 경우, 아가 오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를 붙이고, 아나 오인 경우에는 아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고, 이런 아나 어를 이제 우리가 이 형태 관계라고 하죠. 문법에서 이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뭐냐면은 형태소가 똑같은 형태소인데 그냥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살짝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제 다른 형태소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같다 이렇게 보는데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서 이 형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형태 관계예요. 이게 뭐 어간이 아나 오일 경우에는 아가 붙고 아나 오가 아닌 경우에는 어가 붙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게 기억이고 18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쓴다.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벗어나는 대로 씁니다.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이건 이제 여불규칙이라고 해서 하다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니은 같은 경우는 이 니은 한번 써볼게요. 여불규칙이라고 이런 걸 여불규칙.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많이 언매 선택하면 이거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배우는 경우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어쨌든 배울 거예요. 아마 언매를 선택한다면 불규칙 활용해가지고 여불규칙은 하다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하다 무조건 하다에서만 여기서만 예를 들어서 뒤에 아가 온단 말이에요. 하 뒤에 그러면 아가 안 붙고 여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막아서 먹어서 하는 이 아서 어서 이 엄이 있죠. 아일 때는 아, 어일 때는 어, 그지? 근데 하다에 만약에 아서를 붙여봐. 하여서가 된다. 그죠? 그래서 하일 때는 아서가 오면은 여로 바뀌는구나, 아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 불규칙이라고 하는구나. 하에서만 일어나는 활용이다 해서 불규칙 활용. 그 불규칙 활용 이름을 여불규칙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디귿 보세요.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건 이제 러불규칙이라고 하죠. 러불규칙 활용이라고. 러불규칙 활용. 예를 들어서 도착하다라는 도착하다 말고 우리 푸르다 해볼게요. 푸르다. 예를 들어서 푸르다. 이 푸르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다 대신에 만약에 이 다 대신에다 푸르라는 어간에다가 어미 어를 붙여본다는 거지. 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를 한번 붙여봅시다. 어미 아를 붙여봅시다. 아를. 그럼 어떻게 해? 푸르아란 말 씁니까? 우리 안 쓰죠. 어떻게 써요? 푸르러. 이 아가 뭘로 바뀌어요? 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러. 그죠? 그죠? 이 아어가 르로 끝난 어간 뒤에서는 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시계를 보다에서 보다는 기억에 따라 어간포에 어미 아가 결합해 보아로 적힌 거 맞죠? 2번 간식을 먹다에서 먹다는 기억에 따라 먹에 어미 어가부터 보고 이거 당연한 말이죠. 마당의 눈이 희다에서 희다의 어간 희에 어미 아가 붙으면 희어. 뭡니까? 희가 왜 나옵니까? 하만 적용된다고 했죠. 하만. 희가 왜 나와요? 그죠? 3번 틀린 정답이 3번입니다. 희어라고 하죠. 쓸 때. 그치?
그죠? 히여라고 씁니까? 히어라고 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히여라고 누가 씁니까? 그죠? 4번 마저 볼까요? 하다의 어간, 하의 어미 아가 결합하면 하여가 되겠고 맞죠? 그리고 이르다의 약속장사 이르다. 어간, 이르의 어미 어가 결합해 이르렀다 할 때 이르러. 러블 규칙이죠.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13번은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죠. 넘어갑시다. 네, 14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니까 기억을 보니 시간 부사 활용해서 과거 나타냈다. 이거 이제 시간 부사 어제 사용해서 과거라는 거 나타냈고 맞죠? 니은을 보니 서나말음이 더를 활용해서 과거의 경우 회상하고 있다. 이 더는 명칭 자체가 과거 회상 서나말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쓰지. 우리가 화자 말하는 사람이 봤어. 본 걸 떠올려서 말할 때. 보거나 아니면 들은 얘기들 있죠. 아무튼 회상해서 얘기할 때 더를 쓰죠. 예를 들어서 철수 집에 가던데 내가 가는 걸 본 거지. 아니면 영이 집에 있던데 집에 있는 걸 본 거죠. 그걸 떠올려서 하는 말이라서 이제 더를 이제 우리 문법에서는 과거 회상 선어말음이라고. 어쨌든 회상이야. 이건 무조건 회상. 춥더라. 지난 겨울의 날씨를 경험한 걸 떠올린 거죠. 춥더라. 그러니까 이제 맞지. 이것을 보니 동사는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활용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군. 친구와 함께 본 영화는 재밌었다. 영화 과거에 본 거잖아. 그죠? 미래에 볼 거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전에 본 거죠. 그래서 보다의 보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어서 본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동사에 붙을 때는 보다는 동사니까 보다는 움직임이니까 당연히 동사죠. 동사에 붙은 관형사용어미 니은은 무엇의 의미를 포함한다? 과거 시제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의 의미 포함. 표현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가. 그죠? 그래서 리을을 보니 서나말음이 엇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 상황을 나타낸다. 한번 볼까요?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적었었다. 여러분, 나 밥 먹었었어. 지속입니까? 지금까지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 예전에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었어. 3번 썼나요? 작았었어. 맞는 2번이죠. 지금도 작은 거예요? 아니죠. 이 어시 2번 쓰이면은 지속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견해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과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완료다. 그래서 끝난 상태. 단절을 의미해, 단절. 아예 단절됐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엔 그랬다. 이런 의미의 완료죠, 완료. 알겠죠? 단절 좀 뺍시다. 그냥 과거로 완료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속이 틀렸죠. 그래서 작년에는 나무가 많았었어 하면 지금은 아닌데 과거엔 많았다 이거 얘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 지문대로 작년만 해도 이곳에 나무가 적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적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속이 아닙니다. 4번이 틀렸죠. 미음 보세요. 미음을 보니 선어말음이 아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군. 축제 준비하려면 오늘 밤 잠 다 잤다. 이런 우리 관용적인 표현 많이 쓰죠. 잠 다 잤다. 그러니까 어떤 확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미래, 이제 미래의 그럴 때 이제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해요. 관용적으로 우리가 오늘 잠 다 잤네. 잠은 이제 오늘 밤에 미래에 잘 거지만 내가 밤을 새야 될 상황이니까 못 잤다 이런 의미로 과거 시제를 쓰죠. 여기 과거 시제 선언하면 어디 있습니까? 잤네 있죠, 잤네. 자다의 자에 아세 네 어미네 그죠? 이 아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 이걸 써서 오히려 미래를 표현했으니까 특이한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내지 않기도 한다. 맞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이거 사실 1학기 때 배웠던 거예요. 다 1학기 때 시험 문제까지 다 풀었었죠. 15번 보세요.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자를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지울게요 좀. 방해되니까. 이 사전 문제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
이거 가끔씩 나와, 사전 문제도 가끔씩.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전 찾진 않죠. 잘 안 찾죠. 사전 집에 있지도 않고, 거의 뭐 네이버 사전,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전을 검색해서 찾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 좋아요. 어떻게 보냐면 사전을,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 두 가지, 좀 여기 이렇게 크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단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표제어라고 해요. 표제어. 그래서 표제어로 등록됐다 하면은 단어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사전에. 그래서 제다 옆에 1이 있고 제다 옆에 2가 있죠. 둘 다 표제어인데 왜 옆에 숫자를 붙여놨냐? 형태가 똑같지. 똑같은 형태에 구분하려고 숫자를 붙여놓은 건데 이 똑같은 형태로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으면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동음이의어는 뭐냐면 음은 같은데 근데 의미상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전혀 관련 없음. 전현이 아니고 전혀 관련 뭡니까? 글씨가 왜 이럽니까? 관련 없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형태가 같아졌다 이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보다 크다. 이 보다랑 뭐 집을 보다 할 때 이 보다 있죠. 두 개 전혀 관련 없지.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동음이의어일 거란 말이야. 이건 조사고 이거는 동사잖아, 그지? 이런 건 이제 동음이의어가 되겠죠. 비교할 때 쓰는 보다하고 뭐 누구를 보다 할 때 동사 보다는 의미상 전혀 관련 없지만 의미 같으니까 동음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다 1이랑 제다 2는 의미는 전혀 다르고 각각 다른 단어로 구분되지만 형태가 똑같은 거지. 의미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럼 하나의 표제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의미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다의어 관계라고 하죠. 다의어는 관련성이 있는 거야.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표제어에 같이 등록이 되는 거죠. 있음. 다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 의미가 있었어. 옛날에. 근데 이게 점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의미를 넓게 써가면서 주변 의미로 넓혀지는 거죠. 점점.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대상에도 이 단어를 쓰게 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서 주변 의미로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다리라는 단어가 있죠. 다리. 다리 하면 이제 신체 원래는 중심 의미가 뭐였겠어요? 중심 의미가 사람의 신체죠. 사람이나 동물이라고 할까요? 사람만 하면 좀 그러니까. 동물의 신체죠. 근데 이게 책상 다리 하면 이거 동물의 신체 아니잖아. 근데 이거 지탱하는 어떤 걸로 바뀌었잖아. 무생물에 지탱하는 어떤 거. 이런 게 이제 다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넓어졌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 달라졌지만 의미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다이 관계고, 다이 관계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 네모 숫자로 구분을 해서 써놓는다. 이게 이제 다이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 품사도 써져 있고, 뭐 이제 문장 성분, 그죠? 필요한 문장 성분이 또 써져 있어. 필요합니다. 이 을이 붙어 있으면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제다일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제다일은 형용사니까 뭐 다른 목적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 문제 볼까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이 이제 4번, 네.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죠, 예. 제다일의 이의 용례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보아라를 추가할 수 있다. 제다일의 2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어보아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1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모 1에 들어가죠. 2가 아니라. 그죠? 2가 아니라 네모 1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 정도를 알아보는 거는 2가 아니고 1이 됩니다.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넘어갑시다. 네, 이제 16번부터 20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네, 지문이, 네, 독서 문제죠, 이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비문학 지문에 되게 어려워하죠, 비문학 지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차분하게 잘 읽고 이해하면서 풀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전부 읽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제 보면서 이제 지문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16번 보면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었죠. 2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에 기타 부채로 기재된다. 일단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기타 부채로 기재된다. 이게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일단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은행의 입장에서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부채의 성격을 갖는 지급을 해야 하는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 이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은행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 이제 이게 있죠. 16번에 2번이 있는데 기타 부채는 어디에 기록된다? 어떤 게 기록된다고 했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보면 알 수 있죠. 예금은 그냥 예금이라고 기록이 되죠. 그죠? 기타 부채가 아니라 예금이라고 기록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6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며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네,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여기 있죠? 이게 이제 16번에 1번이 있죠. 딱. 은행은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춰준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서 1번이 있고 3번 보면 은행의 예금 창조는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네, 이 부분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으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는 지급 준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면서 일부만 보유하면서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예금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까지 여기 이제 16번에 3번이 있죠. 그래서 대출해주면서 예금 받은 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면서 예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번 받고 4번 볼까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는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내역과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내역이 기록된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16번에 4번 해서 자산과 자본 및 부채가 기록이 되죠. 있고요. 5번 은행은 조성된 자금 및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두 번째 문단 아래쪽에 있죠. 은행은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것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도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은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좀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은행의 이제 어떤 투자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2번이 틀렸죠? 2번. 네, 넘어갑시다. 네, 17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금세공업자가 현재은행과 어떤 공통점을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정답이 이제 5번이죠. 5번. 이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번 보면 급을 맡기는 사람에게 살해하는 거. 이건 이제 돈 맡긴 사람한테 이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는 거니까 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대출에 대해서 이자 부과하는 거는 뭡니까?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르죠. 대출해준 사람한테 내가 빌려줬으니까 이만큼의 이자를 나한테 내라. 언제까지 내라. 뭐 이렇게 내가 빌려줄 테니까 돈 내라. 이거고 금 맡긴 사람한테 살해해주는 거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금입니다 하고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네, 넘어갑시다.
네.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보면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서 유동성 증가하지만 뭐 경제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돈을 이제 맡겼어요. 은행에다가 은행에 뭐 100만 원을 맡겼다고 해봐요. B라는 사람이 은행한테 빌렸어요. 100만 원을.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맡기는 것에서 끝났다면 여기서 끝났다면 이제 뭐 이 100만 원은 계속 은행 안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쓰이지 않으니까 1년을 맡겼다고 해봐. 1년 예금을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경제에서는 100만 원이 없어진 상황이 똑같지. 뭐 물건 가게가 사고 팔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B가 이걸 은행이 B한테 빌려줌으로써 이 100만 원이 없던 B한테 100만 원 쓸 수 있게끔 도와줬으니까 이 B는 100만 원 가지고 이제 경제 상황에서 막 쓰겠죠. 100만 원 막 물건도 사고 뭐 집 뭐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없다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거죠. 경제 유동 화폐량이 늘어서 유동성은 증가했지만 부유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B가 100만 빌린 거는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이제 빌린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빚이죠, 빚. 부채니까 뭐 부유해진 건 아니고 빚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유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만큼 상환의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유해진 건 아니고 능력은 줬지만 빚으로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이거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 한번 보세요. 은행이 자산이 1000억 원 있는데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00억은 대출을 해준 거지. 900억은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빌려준 거고 다른 사람한테. 100억은 자본금, 원래 이제 자본금, 은행이 모아놓은 자본금이죠.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대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 맡기면 2만 원 사례금으로 주는 거지, 이자로. 대출 금리는 4%다. 100만 원 빌려주면 빌린 사람이 4%를 내야죠, 은행한테. 땡땡은행은 예대금리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22억의 수익이 발생했다. 12억은 경상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운영비.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익에서 뭘 빼면 경상 운영비 빼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된다고 했죠. 영업이익. 그래서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22억이고 뭘 빼요? 12억을 빼야죠. 그러면 이제 10억 벌었네요. 네. 이 은행은 1000억을 대출해 줌으로써 1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죠? 1번이 맞아요. 그리고 땡땡은행은 수익은 22억으로 맞죠?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 뭐 1000억 중에 900억이 예금이니까 주로 예금 맞지?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것이군. 전부 다 대출해줬죠. 그러니까 발생한 게 맞죠. 맞고 3번 대출금리가 평균 4%로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은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 할증금이 반영된 것이다. 이거 A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의 어떤 대가를 이제 할증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대출했을 때 금리가 이제 이자 맡겼을 때보다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가 높죠. 예금 이자보다 훨씬.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보세요. 만약 땡땡은행의 대출 손실이 12억 원이 발생했다면 땡땡은행의 자본금은 잠식되었겠군. 대출 손실이 12억. 만약에 영업이익이 10억인데 손실이 12억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2억이죠. 뭡니까? 손해봤죠? 그러면 이제 자본금 잠식됐죠. 그죠?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 만약 땡땡은행이 평균 2%인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뭡니까? 땡땡 올린다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땡땡 올린다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수익이 늘어납니까? 예금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제 맡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사례금 같은 거죠. 맡긴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올리면은 수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들죠? 수익 줄어듭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죠.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은행 예금을 그 이자율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홍보 효과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맡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금세공업자에서도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이제 많이 맡기게 돼서 대출 많이 해주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예금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뭐 그걸로만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안 되죠.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아지면 이제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예금 금리 올리면은 수익은 줄어듭니다. 네, 넘어갑시다. 20번 문제는 1번이죠.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였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보세요. 자금을 조성하다, 정돈하다 전혀 아니죠. 조성한다는 건 이제 만드는 거죠. 자금을 이제 끌어모으는 건데 정돈하는 거랑 관련 없죠. 정답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이제 다음 문학 문제 봅시다. 이제 문학 문제로 넘어왔어요. 문학 중에서도 이제 현대 시와 복합 지문이죠. 그리고 이제 고전 수필이죠. 정약용의 수필이 함께 섞여서 나왔어요. 21번 바로 봅시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에는 대상의 부재가 뭡니까? 이제 없다, 현재 없다 이거죠. 현재 없음. 없다. 현재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난다. 가에선 누가 없습니까? 순이가 없죠. 나에선 누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둘이 없는 데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죠. 정답 1번이네요. 가장 적절한 거 맞죠? 나머지 아니에요. 가와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가에 뭐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와 다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될 거라는, 나의 뭐 고쳐질 거다. 뭐 현실이 지금 안 좋지만 바뀔 거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이런 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서 없죠. 4번 가에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이 뭐 이거부터 틀렸네요. 만족감이 드러납니까? 과거의 만족감? 나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 이런 것도 없죠. 나에도 외적 갈등 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납니까? 나에? 그런 거 없죠. 다에서도 내적 갈등이 해소됩니까? 내적 갈등 해소 안 됩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서로 이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서로 이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죠. 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그게 해결됐다 뭐 이런 거 없죠. 21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우리 문제 볼까요? 22번 문제. 가를 감상하고 이 가는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였죠? 감상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이제 5번이죠. 확신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눈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너를 찾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 눈이 내릴 것 같다. 찾아 헤매는 동안, 찾는 동안 화자의 마음이 어떻다? 화자 심정이 어떻다? 슬프다. 그죠? 뭐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찾는 동안 내내 눈이 내릴 거다 내 마음속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이 5번이죠. 23번 보세요. 나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이제 2번이죠. 이 시를 여러분이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시가 나가 되게 애상적인, 그러니까 슬픔이 느껴지는 시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이지. 다음날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루 더 자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계속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런 개념이라는 거 어렸을 때 알려줬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과거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 방식으로 서술이 됐죠. 시상이 전개됐죠. 근데 B가 이제 보면은 현재로 돌아왔죠. 현재. 이게 현재야. 그죠? 전갈이 왔는데 어머니 임종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대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죠. 내일까지 현재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성인이 된 후죠. 된 후. 네,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죠. 이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는 내가 계속 내일도 살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일도 살아 있을까? 이런 말이죠. 좀 슬프죠?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들이니까 이 김종철 씨가 남자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라고 했죠. 그럼요.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요. 이런 의미예요. 내일까지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데 그럼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개포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상황이죠. 날아오른다.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상황입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그러니까 내일 내가 가는 거다. 라고. 예, 여기서 오늘이 내일이지. 여기서 의미가 좀 달라졌죠. 내일 됐으니까 나 이제 떠난다. 이제 이 삶을 떠난다. 이제 사망하는 상황이죠. 오늘 내일이지. 나 이제 갈게, 떠날게. 이런 의미죠. 떠나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붙잡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 더 지나야 내일이에요. 내일 가세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붙잡는 모습이죠. 참 발상이 참 문학적이죠. 붙잡음. 그래서 내일 가세요. 계속 이제 붙잡는 거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되고 내일 가세요. 오늘 내일 아니에요. 하룻밤만 더 계세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좀 이렇게 감상을 했나요, 여러분? C를 보세요.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과거,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현재,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미래죠.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어머니, 아내, 딸 사랑하는 대상들인데 전부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대상, 현재 내가 사랑하는 대상, 미래에 살아가야 할 내 사랑하는 대상, 이런 존재들이 내 집에 있는데 이제 내가 만나는 법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깨닫게 됐다.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정답이 2번이죠. B에서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C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면 아니죠. 뭐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답 1번이죠. 편지와 달리 전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전갈 받고 어머니 찾으러 가죠?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적절하죠? 자, 넘어갑시다. 다는 이제 정약용에 떠있는 삶이라는 고전 수필이고 25번은 이걸 보고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어요. 보기에 설명이 잘 돼 있죠. 보기 읽고 내용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떠있는 삶이라는 거를 나산처사 그리고 정약용 둘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삶은 떠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인정을 해요. 근데 나산처사는 이 떠있는 삶을 좀 슬프게 바라보죠. 그래서 나는 뭐 가꾸지 않고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모르니까 그죠? 뭐 대충 하면서 잡초무성하다. 그때 수리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고 정약용은 어때요? 이 떠있는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떠있는 삶 아니냐. 그래서 난 이 떠있는 삶 속에서 즐겁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게 삶을 즐기자. 우리 보기에 나와 있죠. 이런 마음으로 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약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글쓰니가 꽃모종을 심고 뭐 약초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변적인 상황에서도 떠있는 삶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렇죠? 5번이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 문제, 문학 문제 중에 현대소설이죠. 문학, 현대소설. 생소한 소설이 하나 나왔죠? 이기호의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인데 생소하죠. 들어본 적도 선생님들도 처음 봤어요. 근데 지문 읽고 풀기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문제 풀고 뭐 끝까지 내용 읽고 문제까지 풀어보면은 어떤 착한 사람들이긴 한데 어떤 본심에서 착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26번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 정답이 3번이죠.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인데 정답이 3번이죠. 3번 보면 나는 권순찬의 인천 거처가 권순찬이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랬다.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인천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남자의 인천 거처가 그때까지도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있죠? 맞아요. 나머지는 틀렸어요. 행방 물어보지 않았고 호소 뭐 할머니에게 호소하는 거 아니죠. 그 본인한테 그 호소하고 있죠. 돈을 이제 사기를 친. 난 처음부터 오래 머물 것이 예상 안 했죠. 그리고 참 다음을 이루고 있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7번인데 이거 선생님이 하는 말 듣고 이제 올바르게 해석해서 풀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 얘기를 해주죠. 선생님이. 누군가의 신고로 쫓겨나고 나는 외제차 타고 나타난 김성만 씨 목격하고 자신과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권순찬 씨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자신의 베푼 선의, 돈 모아서 700만 원 주려고 하잖아. 7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하면서 막 욕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절이 선의를 베푼 게 거절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권순찬 씨를 욕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반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소설이에요. 27번 보세요. 기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보면 나쁜 소문이 도는 거죠. 7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정답이 그래서 네. 권순찬 씨에 대한 입주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어? 좀 불쌍하다. 연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지문의 후반부에서 어떤 생각을 좀 이상하다.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부정적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저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순찬 씨를 너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제 그런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해요.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28번, 이어서 28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네요. 정답이, 네, 이게 정답이, 여기죠. 4번이죠. 진짜 원인을 파악했다. 이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 참좋은마트 사장이 사연을 들려주는데, 들려주는 이유가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참좋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전화기는 걸로 하죠. 뭐 절타가 따로 필요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700만 원 모아서 줍시다. 진짜 원인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냥 우리 착한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 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700만 원 돈만 주면 끝이지. 우리가 모아서 줍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네, 이제 문학에서 고전시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니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나와요. 윤선도 너무 자주 나오는 이제 작가예요. 문제 시험에서. 윤선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어부사시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남석하의 초당춘수곡. 이건 이제 생소한 작품이 하나 나왔네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한 거 하나, 생소한 거 하나 이런 패턴이 이제 정형화돼 있어. 문제 모의고사는 원래 그래요. 보도록 합시다. 29번은 문제 보세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이 이제 3번이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 영탄은 감탄하는 표현이죠. 감탄하는 표현. 정서 부각하고 있다. 감탄하는 표현 뭐 이런 거죠. 막는 도다. 그렇죠? 으뜸이라. 으뜸이라는 아니고 막는 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이 여기로다. 이 로나, 뭐 도,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감탄 표현지.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고전 시가에서 감탄 표현. 서너 만 어미가 있어. 좀 어려운 거긴 해요. 뭐 도, 로, 도, 뭐 등등등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 감탄이야. 이거 누가 안 알려주죠?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있으면은 뭐 감탄 표현에서 영탄적 표현이다 하면 돼요. 막는 도다, 여기로다 이런 거. 나머지는 이제 다 적절하지 않죠. 의인화된 대상이 이제 잘 보세요. 있긴 있어. 소울도 의인화된 대상이고 여기 뻐국새도 뭐 의인화된 대상이긴 한데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게 가에는 있어요. 2번이 가에는 있는데 나에는 없어. 그래서 2번은 이제 공통점이 아니고요. 4번 촉각적 심상통해 이것도 이제 가에는 없고 나에는 있죠. 나에 뭐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시원하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가에는 없어요. 촉각적 심상이. 5번 역설적 표현 이거 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30번 이어서 바로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30번의 정답이 3번이죠. 가의 어옹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어옹이 사실 자기 자신이지 이제 어부죠 어부. 어부가 된 화자에 대한 얘기인데 공감하는 인물이고 농부는 이제 공감 안 해요. 이거 좀 헷갈리는 학생도 있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 나 같은 경우는 화자가 은둔하는 사람, 은둔, 네, 아둔이 아니고 은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은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아닙니다. 화자, 농부 아니에요. 농사 짓고 사는 농부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은둔한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 묻혀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집 안에 이 화자가 혼자 숨어 살고 있어. 자연 속에 시골 내려와가지고. 벽도 있고, 그죠? 근데 밖에 농부들이 막 일을 하고 있어. 새도 날아다니고, 뻐꾸기도 날아다니고, 농부들이 막 일을 하고 있어. 논밭에서.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아, 저 농부 일하고 있네. 난 숨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얘한테 공감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얘는 이제 현실 속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농부는. 얘는 이제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숨어 사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감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31 지우고 어쨌든 이해되죠? 31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정답이 이제 4번이죠. 3점짜리 문제였네요. 보기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안 읽어도 풀 수 있죠. 리을 보면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한 곳 뱀에어라 뱀에어라 험한 구름 한치 봐라 세상을 가리운다. 지국종 지국청 어서 이 말인데 이제 물가에 외로운 이 풀이 소리 혼자 어이 저렇게 씩씩하냐 자기 자신이지 이게 상징적으로 자신이죠. 험한 구름 탓하지 마라 세상 가려주는데 좋은 건데 왜 탓하냐 뭐 이런 말이죠. 나 세상 보기 싫은데 저 구름이 가려주니까 저 구름 싫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 외로운 솔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화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데는 전혀 아니죠. 잘 살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상징어죠. 4번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네. 32번에 36번 문제죠. 또 독서 지문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독서 지문 문제 총 3개 나와요. 두 번째죠. 이건 이제 그 과학 지문이죠. 근데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컴퓨터공학 쪽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생물이나 뭐 물리, 뭐 지구과학 지문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공학 쪽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언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컴퓨터공학 지문이 나왔네요. 복잡해 보이는 지문이었어요. 쭉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제일 좀 약간 어려웠던 지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는 캐시 미스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해서 블록이 교체되면은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써있죠. 32번에 3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장 데이터가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에 역이 되니까 이제 3번이 일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워드만 저장. 이 워드가 아니라 뭡니까? 블록이죠. 블록. 네, 블록이죠. 블록. 하나의 워드가 아니고 블록이었고 어디 나옵니까? 여기. 네.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32번에 1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보면 캐시 지역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게 틀리죠?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캐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리게 써놨죠? 3번. 3번이 아니죠. 32번에 2번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렸죠. 처리 속도 빠르고 용량 작고. 4번 보면 시간적 지역성은 곧 사용될 가능성이 이게 아니고 이제 위치죠. 위치. 근처에 다시 이게 아니고 시간적 지역성은 데이터 근처에 있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위치적 지역성을 말하는 거죠. 위치.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시간의 지역성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번에 4번 여기 나와 있죠. 5번 보면 캐싱은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 바뀌었죠? 이게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캐싱은 여기죠. 캐시 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번에 5번 여기 나와 있죠. 바뀌었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33번의 A 볼까? 33번 문제 볼까요? A를 참고할 때, 이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64개 워드다. 2의 이제 6제곱이죠. 6제곱 워드이고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면 주기억 장치는 총 16개의 땡땡으로 구성된다. 이거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주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 이렇게 쓰지 말고 더 위에다 써볼게요. 주기억 장치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기억 장치는 어떻습니까?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죠. 블록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4개의 블록이 아니라 한 블록이 4개의 워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블록이 블록 하나에 워드가 4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워드 4개. 그래서 총 16개의 그죠? 총 16개의 땡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가 뭡니까? 이제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블록. 그래서 이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 4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6개의 블록이 되려면 그렇죠? 일일이 다 그려볼까요? 그죠? 그러면 4개씩 16개면 총 몇 개가 돼요? 64개가 되죠. 그죠? 64개 워드가 되잖아. 그래서 총 16개의 블록이 있고 그 블록마다 4개의 워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땡땡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블록이 들어가야 돼요. 워드 4개인 블록 하나가 총 16개가 있고 이 16개가 있어가지고 워드가 총 64개가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6 곱하기 4는 64가 되고 64개의 워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각 워드는 땡땡의 주소로 지정된다. 6비트냐 8비트냐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A 부분의 네 번째, 5번째 줄이죠. 각 워드는 n비트 주소로 지정된다. 이의 n제곱일 때 제곱의 주소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2의 64는 2의 6제곱이니까 6비트가 되는 정답이 이제 1번 나오긴 했죠. 다까지 확인해 볼까요? 또한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은 다가 만들어진다.
캐시 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또 그려볼까요? 캐시 기억 장치.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캐시 기억 장치. 캐시 기억 장치라고 해놓고, 이제, 워드가 이제 4개입니다. 워드 4개라고 하면은, 워드 4개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6개 워드니까 총 4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4, 4, 4 해가지고, 4, 4, 16. 6개 되잖아. 그죠?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그래서 워드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1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이 1번이었던 33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3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읽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3점짜리 문제. 이런 건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겁 주는 거예요. 못 풀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읽어야 되나? 뭐지 이거? 겁 주는 건데 사실 문제 읽어보면 안 읽어도 기억해서 풀 수 있어. 충분히. 한번 보세요.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B가 쭉 여기 있고. 보면은 CPU의 데이터 요청.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 태그가 00이고 라인 10이고 워드가 1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그 00, 네. 라인 여기다가 이제 다시, 네. 네, 집적 매핑 과정이니까 이게 보세요. 먼저 처음에 뭘 찾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B를 보면서 해볼까요? 지금 보세요. 캐시, 먼저 어디 있습니까?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먼저 라인 필드 이용해서 라인 10인데 10 봤어요. 10 봤더니 꼴이라고 되어 있죠. GOAL. 그래서 라인 10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그 00까지. 네, 블루. 태그 00이고 라인 10이죠. 데이터 요청한 거예요. 딱 들어맞죠? 블루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시 히트가 아니라 캐시 미스가 된 거죠. 캐시 미스.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은 다르니까.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 장치에서 복사해서 지정된 라인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꼴 대신에 뭘 저장이 되겠어요? 블루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워드는 11번을 보내줘야 되니까 2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2가 보내지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캐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1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겠군. 라인 10이 삭제됩니까? 아니죠. 라인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가 삭제됩니까? 10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루가 저장이 되고 그 중에서 11번이었던 2를 CPU에 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35번 보세요. 완전 연관 매핑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기억이랑 비교하는 문제죠. 완전 연관 매핑은 블록 저장할 때 라인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집적 매핑은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라인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랜덤으로 이제 저장하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 연관 매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비용이 높다. 복잡해져가지고. 대신에 이제 직접 매핑 같은 경우는 지정된 라인에 저장을 하니까 시간이 이제 좀 단축되고 비용이 좀 정렬이 되니까 비용이 싸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적절한 거니까. 니은과 달리 기억은 직접 매핑은 라인을 지정해서 저장한다. 블록을 지정. 맞죠? 저장한다. 니은은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 다르죠. 그죠? 정답이 4번이 적절합니다. 36번 보세요. A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A가 뭡니까?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효율이 낮아진다. 효율이 안 좋다. 이런 말이니까 성능이 떨어졌다. 이거가 가장 가깝겠죠. 1번이 됩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별거 없죠? 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네,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독서 지문이죠. 독서 지문 세 번째, 이제 인문 지문이죠. 인문 중에서 철학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 그 견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제시했던 지문이었죠.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엔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죠. 특정 철학자가 밝힌 정치와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그가 비판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정치라는 게 어떤 한나 아렌트가 정치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근대 이유는 그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지는 현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38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이 2번입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강제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네. 네, 이 위쪽에 있죠? 이거 지울게요.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강제나 강요 없이 이렇게 나오죠. 38번에 2번 지문이 여기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강요도 없이. 그래서 정치 공적인 영역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한다. 그죠? 그래서 정치의 본질이 자유의 실현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한나 아렌트의 견해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 이 보기의 사람이 한나 아렌트를 비판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 창조적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한나 아렌트는 노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노동에 대한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생각한 노동은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다.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뭐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당신은 네, 네. 왜 이러죠? 네, 당신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1번 정답이죠. 적절하죠. 그래서 노동은 자유를 실현하게 해준다. 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노동이야말로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고 당신, 이 한나 아렌트는 노동은 그냥 자기 보존의 수단이고 어떤 생존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1번이 정답이죠. 바로 나왔죠. 여기 이제 39번에 1번. 여기 보니까 39번에 1번 딱 나왔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40번 보세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여기 네모칸 돼 있죠. 근대 이후의 사회가 출현했는데 이 근대 이후의 사회가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얘기의 어떤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이거는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죠.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고 아닙니다.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확장이 아니고 네, 사회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박탈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공적인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 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이제 40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어떻습니까? 공적 영역이 줄어든다. 영역이 줄어들어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확장되겠다. 이게 아니죠. 줄어든다는 거죠. 4번이 적절하지 않죠? 넘어갑시다. 41번 보세요. 한나 아렌트와 공자, 플라톤을 비교한 내용을 하나 적절한 30짜리 문제네요.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간주했다. 즉,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여겼다. 국가는 자연,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할 수 없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다고 봤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41번에 1번. 여기도 보니까 없다. 이게 41번에 1번. 보면은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공간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군. 맞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분리된다고 보고 있고 공자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죠. 근데 이게 3점짜리 문제. 되게 쉽죠? 넘어갑시다. 네, 이제 고전 소설 마지막 지문입니다. 고전 소설. 이 고전 소설 제목이 지금 잘렸는데 최현전입니다. 최현전. 생소한 고전 소설인데 내용은 너무나 이제 단순한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영웅 서사 구조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영웅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문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실게요. 42번부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이제 3번이죠.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죠. 뭐 너희 대화 내용 보면은 지문에서 부친이 어디로 갔는데 찾아갔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죠? 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죠. 대화를 통해서 정답이 3번입니다. 1번 보면 언어유희 활용해서 언어유희라는 것은 이제 말장난이죠. 비슷한 음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건데 희화화라는 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세밀한 외형 묘사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풍자라는 게 뭡니까? 풍자적 기법. 이제 웃음을 주는 건데 풍자는 어떤 웃음이냐면 상류층을 비판하면서 그럼 주는 웃음이 이제 풍자예요. 부정적 속 이런 거 없죠. 서술자 개입해서 주관적 평가 이건 이제 고전 소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문엔 없어요. 지문에 없죠. 이런 거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우리 지문엔 없죠. 그래서 이제 틀렸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죠. 정답이 3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조건을 받아들이면 영화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회에 진동할 것이다 하면서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쉬웠죠? 44번 보세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억이 뭐냐면 우리 지문에 지금 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이 뭐냐면은 공신술입니다. 공신술이고 니은은 누구냐면은 완삼입니다. 완삼. 그래서 정답이 당연히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최현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돕는다. 그죠? 이 완삼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최현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었죠. 지문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진주강 모래사장에서 금은보화로 사람을 구제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완삼을 구제해줬다. 그래서 도와주죠. 그래서 2번이. 기억은 이제 공신술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도움받아서 보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5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45번은 이걸 좀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 중에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하는 이제 자주 나오는 구조죠.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인데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해서 이제 뭐 신비한 출생, 뭐 고귀한 혈통, 뭐 고난과 시련, 조력자의 도움, 뭐 위협 달성 이런 구조로 쭉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영웅 서사 구조를 따르는 게 영웅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45번 보세요. 3점짜리 문제네.
최현정과 같은 영웅소설에는 공통적인 서사구조가 나타난다. 비범한 인물이다. 고난을 겪고 새로운 인물과 조력자를 만나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승리한다. 그죠? 정답이 이게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천사 옷값을 자신이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을 말하는 것을 보니 승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죠. 그죠? 저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사양하고 있는 건데 사양하는 거랑 승리랑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2번이 이게 3점짜리 이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죠. 제가 어떻게 이걸 갔습니까? 이거랑 나중에 마지막에 위협 달성 승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45번은 적절하지 않죠? 나머지 다 맞죠. 하늘의 대명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비범한 힘을 받고, 수적을 만나서 헤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린 시절 고난 받고, 유소사 부부가 죽어서 의지할 곳을 잃은 거 보니 고난을 겪게 되는 거고, 또 만남 운명적이다, 꿈속 암시대로 이런 거, 조력자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죠. 2번이 들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네,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잘 봤습니까?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8월 말일에 있는 2021 6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모의고사나 다른 학습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